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했어. 그것도 세계 최대 LNG 수출 단지를 직접 때린 거야. 카타르 LNG 수출 능력의 17%가 한 번에 날아갔어. 복구하는 데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해. 연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의 수익이 증발한 거야. 브렌트유는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고 아시아랑 유럽 증시는 동반 급락했어.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야.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거든. 이런 위기 속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 자세한 건 뒤에서 알려줄게. 오늘은 이란의 카타르 공격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경고했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이 1교시 시작할게.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한 게 왜 이렇게 큰일인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먼저 상황부터 정리하자. 이란이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도시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어. 라스라판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수출 단지야.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여기서 처리해.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가스 공급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곳이 직격탄을 맞은 거야. 마치 서울의 모든 발전소가 한꺼번에 멈춘 것과 비슷한 충격이라고 보면 돼. 잠깐 LNG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학생을 위해 짧게 설명할게.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거야. 이렇게 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배로 운반할 수 있거든. 우리가 매일 쓰는 가스레인지, 겨울 보일러, 그리고 정이 만드는 발전소까지 전부 LNG로 돌아가. 한국 전체 전력의 약 29%가 LNG 발전에서 나와. 그러니까 LNG가 안 들어오면 전기도, 난방도 위험해지는 거야. 카타르 에너지 CEO가 직접 밝힌 피해 규모를 보면 수출 능력의 17%가 완전히 파괴됐어. 숫자로 보면 연간 1280만 톤의 LNG 생산이 멈추는 거야.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이야. 30조 원이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비교해 줄게.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야. 카타르가 매년 잃는 돈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절반인 거지.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봐. 근데 더 무서운 건 복구 기간이야. 카타르 에너지 측은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어. LNG 시설이라는 게 동네 가게처럼 뚝딱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극저온 처리 시설, 배관, 저장 탱크 전부 첨단 설비라서 복구에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이 들어. 이건 카타르만의 문제가 아니야.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는 거거든. 카타르 LNG가 빠지면 유럽, 아시아 전체가 가스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긴급 분석을 냈어.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2교시에서 뜯어볼 거야. 당장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뛰었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기록했던 최고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시기에는 항상 글로벌 경기 침체가 뒤따랐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147달러,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139달러, 지금 119달러면 위험 구간에 확실히 들어선 거야. 호르무즈 해협 통행도 위축되고 있어.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운송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야. 유럽은 가스 위기가 다시 불붙고 아시아는 LNG 확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했어. 자, 2교시 들어간다.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경고했는지 핵심을 뜯어보자. 모건 스탠리가 3월 8일에 긴급 분석 노트를 냈어. 블룸버그랑 시킹갈파가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핵심만 뽑으면 이거야. 원래 2026년에 전 세계 LNG 시장은 공급이 살짝 남는, 그러니까 인겨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 대략 600만에서 800만 톤 정도의 여유분이 생길 거라는 계산이었어.
이걸 쉽게 비유하면 식당에 음식 재료가 10인분 있는데 손님이 8명만 올 거라고 예상한 거야. 2인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하다고 봤지. 그런데 이번 카타르 공격으로 연간 1280만 톤이 빠지잖아. 인격분보다 빠지는 양이 훨씬 많은 거야. 식당 비유로 돌아가면 재료가 10인분 있었는데 갑자기 5인분이 사라진 거야. 손님은 8명이 오는데 재료는 5인분밖에 없어. 당연히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상황이 딱 1개월만 넘겨도 글로벌 LNG 시장은 인겨에서 적자로 바로 뒤집힌다고 했어. 800만 톤 남는다고 했는데 1280만 톤이 빠지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480만 톤이 부족한 거야. 역사적으로 비교해 볼까?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때 일본이 LNG 수요를 갑자기 늘렸고 2022년에는 러시아 가스가 끊기면서 유럽이 LNG로 대체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생산 자체가 멈춘 거야.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이 물리적으로 사라진 거라서 차원이 다른 충격인 거지. 쉽게 비유하면 이래. 예전에는 수도꼭지는 멀쩡한데 사람이 몰린 거야. 아니면 수도관 하나가 막혀서 다른 길로 돌린 거고. 근데 이번에는 수도관 자체가 박살난 거야. 돌릴 길도 없고 고치려면 몇 년이 걸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난리를 친 거지. 시나리오별로 보면 1개월만 가도 공급 적자로 전환돼. 가격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3개월 넘어가면 글로벌 인격분이 완전히 사라져.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이걸 상당한 시장 영향이 발생할 수준이라고 표현했어. 5년 장기 시나리오가 가장 무서워. 복구가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했잖아. 그 기간 동안 에너지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야.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에너지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거지.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까지 겹쳐. 이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 하루 약 2100만 배럴이 지나가거든.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겨우 33km야.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거지. 전쟁 상황에서 이 해협이 부분적으로라도 막히면 LNG뿐만 아니라 원유 공급까지 타격을 받는 거야. 완전 봉쇄까지 안 가더라도 선박보험료가 300% 이상 뛰고 우회 노선을 타면 운항에 2주가 추가로 걸려. 물류비가 폭등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돼. 특히 유럽이 가장 타격이 커. 유럽은 2022년에 러시아 가스가 끊기면서 카타르 LNG 의존도를 높였거든. 그 카타르가 지금 타격을 입었으니 유럽 입장에서는 2년 전 악몽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2022년에 유럽은 러시아한테 가스를 너무 많이 의존한 게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배웠어. 그래서 카타르, 미국, 호주 쪽으로 LNG 수입처를 다변화했는데 그 핵심 대안 중 하나가 날아간 거야. 뒷문이 막힌 셈이지. 아시아도 심각해. 한국은 LNG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일본도 97%야. 글로벌 LNG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결국 우리 가스비,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게 왜 우리 일상이랑 관련 있냐면 LNG 수입 가격이 오르면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 발전소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 모든 물가를 끌어올려. 택배비, 음식값, 교통비까지 전부 영향을 받는 거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뭐가 따라오냐? 인플레이션이야. 물가가 오르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내려.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식시장에도 악재지. 이게 에너지 한방이 경제 전체를 흔드는 구조야. 특히 미국 연준 입장이 가장 곤란해.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뛰면 금리를 못 내려. 근데 경기는 둔화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진 거야. 이런 상황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구간이야. 자, 마지막 교시야.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 공개한다. 아까 1교시에서 말한 거 기억나지? 이 혼란 속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 알려줄게. 첫 번째, 전통 에너지 섹터야. 원유 가격이 119달러까지 치솟았잖아. 원유, 가스 생산 기업들, 정유 기업들은 마진이 크게 늘어나. 왜냐면 생각해봐. 원유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배럴당 40에서 50달러 정도야. 파는 가격이 119달러면 마진이 배럴당 70달러가 넘는 거지.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엄청난 고마진 구간이야.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야. 역사적으로 에너지 공급 쇼크가 올 때마다 대체 에너지로 자금이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됐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에 또 확인됐으니까.
태양광, 풍력, 배터리 관련 섹터에 주목해야 해. 1973년 오일 쇼크 때 원자력 투자가 폭발했고 2008년 고유가 때 태양광과 풍력에 보조금이 쏟아졌어. 2022년에는 유럽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올인했지. 위기가 올 때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패턴이 있는 거야.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세 번째, 방산과 안보 섹터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장기화되면 각국의 군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이건 중동 긴장이 이어지는 한 지속적으로 프리미엄이 붙는 섹터야. 그리고 하나 더, 안전자산도 봐야 해. 금 가격이 이미 온스당 2,95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위기 때마다 자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든. 금, 달러, 실물 원자재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패턴이야.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수혜 섹터보다 더 중요한 건 위기 대응의 원칙이야. 첫째, 분산 투자. 에너지주만 몰빵하면 안 돼. 에너지주가 유망하다고 올인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야. 둘째, 현금 비중을 확보해. 시장이 더 빠지면 그때가 진짜 기회야. 2022년 에너지 위기 때도 저점에서 용기 있게 산 사람들이 40% 넘는 수익을 냈어.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셋째, 감정 매매 금지.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면 무조건 진다. 지금 뉴스가 무섭다고 전부 팔아버리면 나중에 후회해. 반대로 에너지주가 뛴다고 무턱대고 쫓아가도 위험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는 게 핵심이야. 단기적으로 시장은 더 출렁일 수 있어. 유가가 130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위기가 에너지 전환을 더 빠르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거야.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거든.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근데 이게 무턱대고 사라는 뜻이 아니야. 원칙을 갖고 준비한 사람만이 위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려줄게. 이번 이란 카타르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추적했어. 에너지 섹터 관련주를 미리 공유하고 급등 구간에서 수익 실현 타이밍까지 함께 잡았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시장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히거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영상은 만들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다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는 이미 시장이 또 변해 있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한 학생들이 수익을 냈어.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핵심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거지. 이게 실시간 교실의 힘이야. 다들은 이번 에너지 대란 어떻게 보고 있어? 에너지주에 관심 있는지 아니면 신재생 쪽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줘. 이런 실시간 분석 받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지금 선착순 무료로 열어뒀으니까 부담 없이 와. 들어오는 방법은 내 조수가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